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눈이 여기도 이바라기 스쿠바 동경 같지 않습니다만은 이곳에도 눈이 파라파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일요일인데요. 일요일도 여기는 눈이 조금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눈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눈 때문에 생명을 잃고 고생하는 그 아오모리 쪽 이런 사람들께는 참 안 된 소식이지만 여기서도 눈이 조금 바락바락 내려서요. 조금 내리는 눈은 좀 아름답습니다. 제가 위에 아무리 사는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은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테마처럼 스시는 스시의 탄생 기원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일본에 전해졌는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시는 동남아에서 스시의 기원이 태어났고요. 원래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쪽에서는 나렘이라고 생선에 소금을 넣고 밥으로서 싸서 발효시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1천년 전쯤 동남아에서 유래됐고요. 나중에 중국 상인들이 일본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예전에 1천년 전이죠. 일본에 가져왔던 게 여기서 그 진화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 스시입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스시 하면은 아니 왜 일본인지 아니 일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남아에 사시는 분들도 스시하면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태어난 곳은 태국하고 베트남이었습니다. 왜? 그쪽에서는 날씨가 상당히 덥죠. 덥다 보니까 생선에 대해 소금을 넣어가지고 밥으로 싸서 먹는 게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원래 그 태국이나 베트남 사람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일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1천년 전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중국 상인들이 이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진화시켜서 아름답게 이렇게 진화시킨 상품이 먹는 음식이 스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스시의 기원은 일본이 아니고 태국, 베트남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럼 여기를 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서 무엇이냐 하면은요. 스시는 언제 태어났는가? 역시 스시의 역사는 꽤 깊습니다. 기원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발효 음식 아까 말씀드렸죠. 나레스시 형태로 약 1000년에서 2000년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리고 일본 전래에는 나라 시대 8세기경 그 8세기경이면 우리나라 백제 시대 정도 되겠습니다. 중국 동남아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왔고요. 주로 발효시킨 죄송합니다. 오래 보관하는 저장식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가현 후노즈시가 그 원형에 가깝습니다. 현대적인 스시 생선 형태는 에도 시대에 1600년, 1800년대에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는 우리나라 1600 이거 무슨 시대 고구려 시대인가요? 조선 시대인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1810년에서 1830년대경에 에도 현재 도쿄에서 니기리스시라고 탄생했습니다. 니기리스 손으로 이렇게 지워 갖고 만드는 스시를 니기리 스시라고 그럽니다. 화야 요해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형태로 대중화됐습니다. 즉 스시라는 이름과 발효 형태는 1000년 이상 전부터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신선한 생선 플러스 초밥밥의 니기리스라는 건 약 200년 전 에도 후기에 제대로 태어난 셈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스시는 또 일본인들이 스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일본인들이 스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신선함과 계절감, 일본은 사방이 바다라서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사계절마다 제철 재료가 달라서 지금 이 순간 먹어야 맛있다는 미각 문화가 강해요. 근데 스시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근데 간결함과 본연의 맛, 일본의 뭡니까? 일본의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음식들 많은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간결한가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죠. 이렇게 보면은 꽃같이 아름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즐겨서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미학, 간소함처럼 불필요한 건 빼고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 딱 맞습니다. 간장 한 번 찍고 와사비를 조금 찍으면 그에서 끝이죠. 이제 장인 정신, 좋은 스시집은 장인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로 밥의 온도나 그리고 식초, 비율, 지는 힘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이런 하나의 완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일본의 취향에 잘 맞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 일상 모든 기능, 회전초밥은 저렴하고 매일 먹고 고고, 오마카세나는 생일 기념일 접대용으로 가는 시기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생선 문화로서는 서양처럼 생선을 구워 먹거나 튀기는 것보다 날것으로 먹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서는요, 스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본의 자연과 그리고 계절, 장인, 미의 의식이 다 담긴 집약체라고 일본인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일본인들의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인들은 언제나 스시를 많이 먹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도 그 일본에 그 여름철에 많이 먹다 보니까 일본에 그 겨울철에는 잘 안 갑니다. 오늘은 좀 눈도 파랗파랗 날리고 그렇게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름에는 날씨가 덥죠. 와 스시가 그 태어난 동남아시아보다 또 여기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그 습기가 많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섬나라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하니까 그 찬 음식을 많이 즐겨하죠. 그 스시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오니기리 주먹밥 있죠. 이것도 예전에 그 덥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찬 음식을 즐기다 보니까 오니기리도 거기서 탄생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슷합니다 이 스시하고. 그래서 이 스시를 보면은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그 스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디르모타이콤 그리고 이거 뭐 이제 인더펜던트 코 LTD UK입니다. 그리고 뭐 스토리스토크컴이라는 이런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또 스시에 제공하는 음식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에, 그래서 어, 일본 음식 쪽에서 스시는 그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본도 그 뭐랄까 그 손님이 오거나 무슨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의 생일 파티라던가요. 또 친척 그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초대하거나 뭐 이런 생일 파티 무슨 결혼식장이나 뭐 이런 것에서 많이 들고 있고요. 또 니기리 위주로 골라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인들도 지금은 유럽, 아시아 어디서나 회전 초밥집이 오마카세가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아니라 지금 북미 같은 곳에도 많이 즐기고 있고요. 뭐 동남아시아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먹고 있고요. 네, 한국인들 스시는 정말 한국인들 스시 사랑은 진짜 대박입니다. 회전 초밥집에 줄 서는 걸 보면 일본 못지않게 특히 홍대나 강남 초밥집은 매일 만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인들이 스시 먹는 사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국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한국은 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강남 스시집에서 유명하고 홍대 같은 것은 지금 많이 있지만은요, 한국에서 스시가 들어온 건 꽤 오래가 됐습니다. 그 언제 들어왔냐 하면은, 한국에 스시가 들어온 것은요, 정확히는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1910년에서 1945년 때부터였습니다. 일본식 식당이 생기면서 스시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특히 광복호에 1960년, 70년대에 경제 성장하면서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즈음부터 세계화 명목으로 본격 유행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초밥이 아니라 스시라고 발음하면서 우리말로 정착된 것입니다. 지금은 회전초밥이 1인 한 가구의 간편식 수준이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에 쭉 올라가서요. 그렇죠. 물론 우리 저희가 그 거꾸로 일본에 왔을 때 일본의 그 슈퍼마켓에 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열돼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본 어느 슈퍼에 가든지 김치가 진열돼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국의 여러 그 슈퍼마켓에서 진열돼 있고 또 간편하게 파는 음식으로도 나와 있을 것이라고, 진열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만, 김치하고 똑같이 예전엔 그렇게 진열돼 있지 않았고요. 스시가 들어오는 건 역사는 그렇게 깊지 않다. 100년도 안 되죠. 100년 정도 되겠나요? 1910년 되니까 딱 100년 정도, 한 80년 그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스시의 역사는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저도 그 일본의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시점이요. 그르그르 스시라고 하는데 이거 자주 갑니다. 근데 여름에는 역시 찬 음식을 즐겨 먹고 싶고 그러죠. 그래, 왜냐하면은 겨울은 추우니까 스시는 차갑죠. 아까도 오니기리도 차갑죠. 원래는 지금 편의점에 가면은 오니기리도 겨울이나 뭐 사계절 먹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추운 겨울에 먹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나, 스시도 물론 여름에 즐겨서 먹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스시는 그 생선이다 보니까는요 많이 상하죠.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끔 소금을 넣어서 조금 발효시켜서 밥에 싸서 먹는 것이 그 기원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스시하면 일본, 그 유럽 사람들도 일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스시의 기원은 일본이 아니고 그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 탄생했다. 탄생 비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어, 조금 한 여름에는 그렇죠. 저도 음식점에 가면은 한 20사라 정도 먹어야 24 정도 먹어야 조금 속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두 개씩 올라가 있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초밥집에는 싸고요. 또 신선한 맛이 있어요. 근데 스시 중에서 가장 맛이 있는 거는 저는 마그로라 그랬어요. 마그로 중에서도 지우또라라 그랬어요. 지우또로가 맛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고기도 그렇지만은 그 좀 기름기가 있어야,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도 고기만 있으면 팍팍하죠. 근데 기름이 조금 그 비율이 한 3, 40%에 섞여 있어야 부들부들하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있어야 맛있어요. 고기도요. 생선도 기름이 조금 있어야 맛있습니다. 근데 기름기가 많이 있는 게 주우토로, 오토로라고 그러죠. 마그로 중에서도. 그래서 마그로 중에서도 주우토로, 오토로가 기름기가 있는 게 부들부들하고 참 입에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한국 여러분들도 뭐 스시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기원은 일본이 아니고 동남아 태국하고 베트남, 태국 베트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또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또 전해지도록 약속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